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환자의 뇌 손상은 심각해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폐소생술이란 의학적 처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정지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처치술입니다. 지금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 한다면 당신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의 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해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의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손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5 내지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 위치대로 올라오도록 힘을 빼줘야 하고요. 이렇게 1분에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제 가슴 압박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숨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시고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턱 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팔이나 손으로 목을 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이요.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죠. 한 손으로는 이마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누르지 않으면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뒤 1초씩 2회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잠깐! 환자의 고개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 것.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겠죠? 이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연결 동작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죠. 이 두 가지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여 3차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있는지 살피고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헐떡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 119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만약 혼자라면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은 필수겠죠.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두들겨도 반응이 없어요. 서초동 서울빌딩 앞이에요. 그리고 구급대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화를 끊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시에 따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의 핵심을 모두 익혔습니다.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그럼 소아의 심폐소생술 방법 잘 지켜보세요. 1살부터 8살까지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의 차이일 뿐이죠. 소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가슴 중앙 부분에 손꿈치를 올리고 팔을 직각으로 쭉 펴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상 깊이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두께의 3분의 1 깊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숨을 불어넣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은데요. 기도를 확보한 후에 코를 막고 입으로 1초씩 2회에 걸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역시 너무 깊지 않도록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만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가슴 중앙을 가슴 두께의 3분의 1 깊이로 30회 압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만 숨을 불어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만약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흰색 티셔츠 입은 아저씨 119 신고해 주시고 모자 쓴 아저씨는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구조 요청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이요. 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네, 그럼 제 대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져온 자동 제세동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사용이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떨어지세요. 자동 제세동기가 분석을 시작하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제세동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충전이 되는 짧은 시간에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합니다. 아홉, 열.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떨어지세요. 주황색 충격으로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떨어지도록 합니다. 7, 8, 9, 10, 11, 12,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21, 22, 23.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번갈아가면서 실시. 심폐소생술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동 제세동기에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시고요. 제세동 버튼을 누른 뒤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로 기도가 막힌 사람의 경우 손으로 목을 쥐고 숨쉬기 곤란해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목에 뭔가 걸렸나요? 이렇게 말을 시켜도 말을 잘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하죠. 우선 환자의 뒤로 가서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섭니다. 그리고 뒤에서 앉듯이 팔로 감싸고 한 손으로 배꼽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쥔 뒤 주먹의 엄지를 배꼽 바로 위, 가슴뼈 아래에 붙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끌어안듯이 위쪽을 향해 세게 밀쳐 올립니다. 가슴뼈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나 질식한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 통합적 심정지 후 치료.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정지 환자나 심정지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처치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 심폐소생술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당신의 가족,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이웃일 겁니다. 당신의 손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